네, 3연승입니다. 오늘도 양시장이 빨간불을 예쁘게 그리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가운데 선수들 3일 연속해서 경기를 열심히 달렸기 때문일까요? 약간 피로감도 언뜻 내비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경기 어떨지, 그리고 오늘 선수들의 활약상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장 MVP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는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플레이오프에 탈락한 팀이 최선을 다하진 않죠.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장이. 네. 물론 이제 어제 그제 뭐 저점 대비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그래서 좀 어제 그제는 사실 좀 뭔가 다이나믹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오늘은 뭐 그래서 예정된 상승이라고 생각도 좀 되었고, 꼭 승리에 대한 어떤 뭐 집착이라든가 열이 이런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좀 오르나 보다 라는, 뭐 대략 그 누가 봐도 1950에 가까이 가면 탄력이 둔화되거나 하락전환 하겠지 라는 생각에 시장 대응을 좀 뭐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소위 얘기해서 매가리가 없는 상승은 했지만, 좀 뭔가 많이 좀 영혼 없는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그런 것 같네요. 예. 네, 오늘 그렇게 보셨고, 허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오늘 허 의원님이야말로 뭔가 경기에 대해서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같은 생각이라니까. 네. 영혼 없는 상승으로. 3일 연속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네. 좀 겁도 나겠죠. 예. 그렇죠. 오늘 경기 좀 승리를 거두기는 거뒀는데 뭔가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요. 많이 좀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장 참가자들 그리고 선수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럼 선수들 어떤 성적 냈을까요? 라인업 보겠습니다. 네, 1번 타자입니다. 벽산, 2번 타자 롯데쇼핑, 3번 타자는 코스맥스고요. 4번 타자 제일모직, 5번 타자 키움증권, 6번 타자는 오뚜기가 차지했습니다. 7번 타자 CS윈드, 8번 타자는 동양철관, 9번 타자 SK컴즈입니다. 보니까 SK컴즈만 좀 뒷걸음질을 쳤고요. 나머지 선수들 양호하지 않았나 싶은데 좀 어떠세요? 뭐 일단 굉장히 다양한 이유에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올해 아직 올해가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에 역시 어떤 라인업에도 화장품이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구나. 특히나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날에 화장품은 항상 주력 타자로서 역할을 항상 해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시 오늘의 어떤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뚜기를 포함한 음식료 업종군들, 특히 이제 식자재 업종들이 몇몇 종목이 오늘 52주 신고가에 올라선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네. 아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던, 워낙에 이제 그 성장성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롯데푸드하고 현대그룹푸드가 신고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개별적으로 재료가 있었던 제일모직이라든가 이런 쪽은 글쎄 오늘 단발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라인업 좀 어떠세요? 네, 벽산 오늘 잘 쳤나요? 벽산 오늘 7% 상승. 예, 그렇네요. 오늘 네. 벽산 한샘 건자재도 현재리 좋았어요. 봤어요. 한치도 괜찮았고요. 네. 건자재가 좋았네요. 벽산도 괜찮은 거 오랜만에 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롯데랑 제일모직은 아까 이제 호가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같은 컨셉인 것 같고요. 네. 제일모직은 저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모직. 어떤 측면에서요? 그냥 분위기를 잡은 것 같아요. 저런 기세면 나중에 주봉 한번 켜보세요. 저 일봉이죠. 주봉으로 아이고 주봉 너무 조그맣게 나오네. 네, 지금 네, 일봉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이네요. 저게 이제 네. 주봉이네요. 네. 모양이 거래가 좀 약한가요?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취소하겠습니다. 네. 제일모직은 어쨌든 이틀 동안은 좋았는데요. 내일 하루 더 보시고 볼륨이 좀 커진다 그러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양봉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뚜기, 이거 거의 150만 원이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많이 90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오뚜기가 나오고 아모레가 오늘은 없습니다만 아모레나 코스맥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가 지금 없는데 현대차가
조금 밀렸던 부분들 이런 것도 약간 오늘 장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라인업에. 예. 저는 오늘 예. 라인업 중에서 키움증권 약간 좀 의아한데요. 좀 간략하게만 코멘트해 주세요. 왜 라인업에 들어갔을까요? 제가 오늘 끼진 않아서. 핀테크잖아요. 예, 핀테크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핀테크 관련해서 오늘 이슈가 있었던가요? 아니 정부에서 뭐 계속 대책 내놓으니까 이것도 한번 뭐 하지 않나는 거 하지 않. 네, 오늘 지금 최대 주주 장내 매수했다라는 소식을 저희 제작진이 좀 전해주고 있는데요. 키움증권 또 이런 이슈 가지고 네. 1%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라인업에 선발이 됐습니다. 좀 더 관심 깊게 볼 만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예, 오늘 롯데쇼핑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때 약간 공공의 적이 될 뻔했던 그룹인데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사면을 좀 받지 않나 생각도 좀 드는데 아직은 뭐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일단 지배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숨겨진 게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의 그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죄를 지은 듯한 그런 기업이 됐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사죄를 받는 차원에서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그것이 아마도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비상장 회사를 상장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롯데 쇼핑이 지금 이제 상장 가능성이 있는 호텔 롯데 호텔의 이 대주주는 아니고요.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오늘 또 공이 다 좋았어요. 롯데 쇼핑이 올라서 그 호텔 때문에 오르나 하고 봤더니만 현대백화점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주가 나쁘진 않았구나. 그 다음에 롯데푸드가 오르길래 그러면 얘도 지분을 한 8에서 10% 가까이 세 종목이 좀 다 갖고 있거든요. 롯데케미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봤더니 또 신세계푸드나 다른 이제 식자 접체가 다 같이 오르니까 또 이것만은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롯데케미칼이 오르는데 다른 화학주는 오늘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관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그 3분기는 역성장이에요. 2분 상반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주가가 최근에 워낙에 견조하게 움직이는 거는 한 10% 내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아무래도 그 호텔에 대한 롯데호텔이 어떤 상장 가능성을 좀 엿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연말 쪽이 좀 가장 이제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상장하려면 또 여러 가지 그 해소를 해야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들끼리도 막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교차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다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뭐 일방적으로 어떤 뭐 상장 기대감만 가지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상장이 되게 된다면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케미칼이 공이 8에서 한 네. 12%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혜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 보여지고요. 쇼핑을 비롯한 내수주, 음식료 이런 쪽은 대외 변수가 좀 안 좋으니까 내수 업종으로서의 관심도 충분히 가져볼 만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근데 또 정부 쪽에서 모멘텀 네. 나왔잖아요. 개별 소비세이나 관련해서 또 유통주에 대한 수혜 분석도 많이 나오던데 이쪽하고 좀 맞물린 해석은 좀 어떨까요? 뭐 그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올해 연말에 또 대거 할인 내지는 뭐 특소세 인하에 대한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내수 경기 진작에 대한 부분은 뭐 다 같이 수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허 의원님의 관심 선수 볼까요? 네, 저 CS 윈드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 선수가 근데 6% 정도 오르긴 했는데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네, 많이 달았죠. 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수주했더라고요. 네. 그 뭐 유럽 쪽 풍력, 근데 매출 대비로 좀 규모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가 실적이 글쎄요, 좀 이제 꺾이게 되면서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한데요. 이거 밸류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서 한번 보시자고. 저 일봉인데 엄청 이쁘네요. 저는 저런 거 좋아하거든요. 낙폭과대요? 장기간에 걸쳐서 이 거래가 네. 좀 더 확 펼칠 수 있나요? 거래가 최대치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요, 기간을 아니네요. 저 앞에 있었네요. 오늘 네. 계속 미스가 나네요. 어쨌든 그래도 최근 내 거래보다는 오늘 저렇게 되면 한 4-5배 더 평균치보다 늘었을 것 같은데요. 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 펀드멘탈로 봐서도 지금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래선들하고의 교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급락이 오히려 좀 이제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유가 너무 바닥이고 한데 길게 보면 이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풍력 쪽하고 태양광 쪽은 일정 포션은
계속 갖고 성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그 공시 내용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346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했을 때 10.5% 정도 되고요. 해상 풍력 구조물 공급 계약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정종현 운영위원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저희 방송 네. 들어가기 직전에 유가가 좀 많이 싼데 신재생 쪽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그 입장을 포함해서요.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 가치가 굉장히 싸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의 절대 위치가 낮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망할 가능성도 없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오르긴 할 텐데 과연 그것만으로 투자에 대한 매력이 높아질 수 있냐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가치가 낮다라는 것은 뭐 말씀인 것처럼 물론 싸긴 하지만 글쎄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면은 계속 그 낮은 밸류에이션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서 한 차례 더 푹 빠지면은 와 너무 싸다라고 해서 올라오긴 하겠지만 결국엔 그의 추세가 만들었던 경우는 결국엔 시장에서 뭔가 관심을 받고 뭐 각광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 쪽에도 그런 종목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PER은 막 한 6배, 7배밖에 안 되고 시가총액은 2천억대인데 1년에 단기 순이익이 막 한 300억씩 버는 회사예요. 근데 주가가 최근 한 2달 상간에 한 50% 고가에서 밀렸더라고요. 거의 반등 안 해요. 실적 나와도. 실적이 잘 나와도 반등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도 망가져 있고 반도체 관련주가 대부분 다 망가져 있으니까. 근데 그런 종목을 투자를 해서 그 뭐 수익을 낸다. 물론 아예 장기 한 6에서 1년 막 이렇게 봐버리면 되겠죠, 언젠가는. 근데 네. 가급적이면은 뭐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아예 장기 포지션이 아니라면 뭔가 시세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예. 네, 지금 좀 의견이 엇갈리는 선수였네요. CS 윈두고요. 한 선수 더 볼게요. 네, 뭐 화장품주 얘기를 빼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맥스 네. 주가가 어제 오늘 모두 올랐는데 네.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 나왔던 금리나 지급준비율 인하가 증시를 올리기 위한 정책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뭐 이번에 주가 떨어진 것도 저는 뭐 중국의 영향력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일단 급락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 맞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정책이 나온 거는 결국엔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꼭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 어차피 중국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외형 성장을 통해서 어떤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수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업체군들은 여전히 뭐 좋은 실적과 함께 주가의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반기와 같은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굉장히 가파른 상승은 하반기에는 저는 기대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에다가 뭐 모멘텀이 있으니까 최근처럼 많이 빠지면은 그것을 되돌리는 정도의 어떤 상승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세가 더 강하게 진행이 돼서 막 52주 신고가 갱신시키고 이 흐름은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코스맥스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허 위원님이 제일모직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좀 부탁드려도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좀 살아난다라고 판단하시는 예, 무조건 근거... 사야죠. 네. 저는 무조건 삽니다. 저런 주식. 예. 차트를 봤을 때 그런 건가요? 아니 그냥 사야 돼요. 자 보세요. 제일모직이 시가총액이 한 20조인데 네. 에피스가 이제 뭐 지금 나오는 건 8조, 10조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이 거의 10조잖아요. 그냥 네. 좀 크게 봤을 때 셀트리온만은 하겠죠. 에피스가. 그리고 거기에 바이오젠 아이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상장시키면 분명히 띄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10조 덜어내면 그냥 10조예요. 제일모직은. 근데 이제 삼성물산 7조 들어오면 등치가 한 30조, 40조가 되거든요. 뭐 얼른 어떻게 하면은 그냥 전자 약간 분할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쁜 그림이. 그래서 저런 주식은 사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양봉 뽑아놨기 때문에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약간 네. 이런 오비락식의 해석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오비락? 그 네. 어제가 네. 마지막이었잖아요. 삼성물산 그렇죠. 거래 네, 어제 마지막 거래죠. 오늘부터 이제 거래 정지가 네, 들어갔는데 네, 네. 어제 거의 장 막판부터 시세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어요. 삼성물산도 같이 올랐었죠, 어저께. 많이 올랐었어요. 네, 종가는 그쵸. 좀 밀렸었는데 같이 올랐죠, 어저께. 그러다가 네. 이렇게 같이 이제 그동안에 계속 눌리다가 서서히 이제 삼성물산이 거래를 정지시킬 시점부터 이렇게 서서히 네, 오르는 네.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까요? 아, 그렇게 거래가 중단되는 거요? 그거는 글쎄요. 예전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마치 그거는 시가총액이 어떤 큰 애가 있는데 같이 올려야 되잖아요. 똑같은 회사니까. 그래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이고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인 거죠. 근데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덜어져 나간 상황에서 혼자만 거래가 한 보름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렇죠. 가벼워진 느낌이 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고 둘이 같이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또 롱숏 잡고 어쩌고 막 복잡해지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주식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삼성과 대한민국의 경기 상황에 대한 네. 온 국민의 그냥 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조영 운영님 굉장히 좀 전 네. 거의 절대 반대입니다. 왜요? 아니 저는 저기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삼성 SDS가 삼성전자랑 합병하면 얘는 무조건 사야 된다. 네. 주가는 뭐 그 당시보다 한 3분의 1 정도 저는 이상 빠졌고요. SDS랑 제일모직은 다르다고 그다음에 보는데요. 제일모직도 셀트리온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걸렸거든요. 아, 이야기도 하시고 예를 들어 제가 좀 해볼게요.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부가 상장을 해서 뭐 셀트리온보다 지금 해외에서는 네. 그거보다 조금 낮은 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10조를 더해서 뭐 주가를 올린다라고 보고 네. 본다라면 사실 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삼성을 포함해서 국내 대기업이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대로 지배구조를 편성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떻게 보면 리포트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오늘 들어 리포트 나왔었나요? 예. 그것도 모르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아, 리포트를 제일모직 리포트 그럼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SDS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요. 그냥 SDS는 SDS는 그냥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SDS를 삼성전자가 합병하고 안 하고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모직이 삼성전자를 먹냐 못 먹냐가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제일모직은 삼성전자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가져가도 저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 회사 안 키우고는 할 수가 답이 이번에 그 물산 먹는 거 보세요. 네. 온갖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러니까 SDS랑 삼성전자 1대1 합병권은 그건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네.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제일모직이 삼성만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회사는 커질 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물산이 들어갔잖아요. 네.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주가가 이틀 동안 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나리오가 큰 흐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를 네.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일모직 뜨거운 감자입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갑론을박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MVP 발표할 타이밍이죠. 어떤 선수인가요? 네, 일단 오늘 뭐 3, 4, 5번에 껴있는 네. 오늘은 코스맥스 네.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MVP 코스맥스가 차지했습니다. 이 선수 오늘 1.43% 상승 흐름이었고요. 21만 3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경기를 좀 전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포인트 맞추고 계세요? 일단 시장이 조금 뭐랄까 안정화는 좀 맞춰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긴 한데 이렇다고 해서 뭔가 추세로 오르기도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구간입니다. 제가 아까 낮에도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드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도 1950 이상을 갈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주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안심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되지 않는다 보여지고요. 어차피 시장에서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하락의 원인에다가 주안점은 금리입니다. 금리의 어떤 인상 시기가 지금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형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의 어떤 시장이 추세를 만들어 나간다? 이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해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데 있어서의 쫓아가는 전략은 뭐 제가 볼 땐 거의 불가하다 보여지고요. 다음 주 주관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의 좀 되돌림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또 선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클린업 트리오 세 선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경기 방어주의 대표 주자죠. 네. KTNG를 보겠고요. 두 번째는 N소프트, 세 번째는 LG 이노텍을 보겠습니다. 네, KTNG 상당히 오랜만에 클린업 트리오에 이름 올리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두 종목은 뭐 제가 자주 소개를 해드렸고 그 시장 대비 변동성이 낮고 안정화된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KTNG는 뭐 제목은 제가 방어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담배를 하고 있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이외에 뭐 홍삼이라든가 인삼도 하고 있고 수출이 엄청나게 많죠. 해당 기업이 꼭 내수 시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도 지금 올라가 있는 환율에 대한 효과를 3분기에 실적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약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9월 달까지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화장품이 하나 있는데 김희선 씨가 모델이에요. 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동인비. 네, 예. 맞아요. 그게 KTNG. 예, 상당히 평가를 되게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KTNG가 그 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인데 그 자회사의 지금 실적은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연간 매출액이 아마 200억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게 최소한 제가 볼 땐 5배 이상은 나와줘야 네. 정말 뭔가 진정 화장품 쪽에서 뭔가 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이제 뭐 김희선 씨까지 모델을 쓸 정도면은 충분히 KTNG가 전략적으로 좀 어떤 투자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이 좋아진다면 지금의 어떤 화장품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KTNG 어떤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보여져서 방어도 하고 또 이제 주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엔소프트인데요. 최근에 연기금 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기금이 최근에 많이 매수한 종목을 보면 KTNG도 그렇고 엔소프트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배당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좀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하락에서도 거의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규 런칭되는 게임들도 있고요. 하반기 실적도 상반기보다 상당히 좀 좋을 거 전망이 되는 만큼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마지막 LG이노텍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영업이익이 약간 1.8배 정도 더 높아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충분히 환율에 대한 효과도 가질 수 있는 만큼 바닥권역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상방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선수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KTNG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새롭게 클린업 트리오에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좀 타격 능력까지 갖춘 수비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중국 증시가 급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 상승폭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올라줘도 이렇게 많이 출렁거리면 상당히 좀 어지럽죠. 중국 상해종합지수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4.51% 급등 3059선 부근 지나갑니다. 이 상태대로 라면은 종가 기준 3,000선 회복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